제목. 암호화폐 겨울의 블록체인 개발 활성도 25% 뚝. 채굴자 수익 지표. 2020년 9월 이후 최저 수준. 암호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지난해 11월 기록한 사상 최고가에서 70% 넘게 폭락하는 등 크립토 윈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블록체인 데이터 플랫폼 아르테미스의 데이터를 인용해 암호화폐 침체기로 인해 블록체인 개발 활성도가 최근 3개월 사이 25% 이상 줄었다고 8일 보도했다. 미디어는 이 기간 이더리움, 폴카닷, 솔라나, 코스모스 등 주요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의 개발 활성도가 각각 30.5%, 43.6%, 48.4%, 48.9% 감소했다. 블록체인 개발 활성도는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 성공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다. 하지만 이 활성도는 지난 4월부터 시작된 암호화폐 하락장 이후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개발자 활동이 적어질수록 플랫폼은 성장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날 블룸버그 통신은 암호화폐 채굴 서비스 업체 룩소 테크놀로지의 데이터를 인용해 채굴 수익 지표인 해시레이트 가격 지수가 지난 2020년 9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미디어는 해시레이트당 채굴 수익 가치를 나타내는 해당 지수는 7.7센트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지난 6월 암호화폐 하락 이후 채굴자가 채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팔아야 했던 수준에 근접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디지털 자산 리서치 업체 아케인 크립토의 채굴 분석가 잘랜드 멜러로 드는 모든 채굴 비용을 고려했을 때 현재 채굴자 중 전기 요금이 매우 낮은 지역에 있는 채굴자들만이 이익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제목. 비트코인 2만 달러 선 회복. BTC 강세론 다시 힘받나. 비트코인이 9월 9일 심리적 지지선인 2만 달러 선을 회복했다. 간밤 뉴욕 증시 상승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시가총액1위 암호화폐 비트코인은 이날 오후 4시 3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2만 651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24시간 전 대비 7.28% 상승한 수치다. 올해 암호화폐 시장의 붕괴를 예고한 한 익명의 암호화폐 분석가인 카포는 최근 50만 3천 명의 트위터 팔로워에게 비트코인 랠리가 임박했다며 비트코인이 2만 700에서 2만 800달러 선을 돌파하면 숏 스퀴즈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로 인한 쇼 포지션의 연쇄 청산 발생 시 2만 2,500에서 2만 3,0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 하지만 19,500에서 19,000달러 선이 붕괴되면 해당 숏 스퀴즈 시나리오는 무효화된다고 분석했다. 운용자산 51억 달러 규모 헤지펀드 판테라 캐피털의 최고 경영자 벤 모어헤드도 최근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암호화폐 겨울이 곧 끝나고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3번의 약세장을 겪었는데 지난 6월을 기점으로 새로운 강세장에 접어들었다. 앞으로 여러 난관에 봉착하기도 하고 시간도 다소 오래 걸릴 수 있지만 다음 랠리의 초입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소속 시니어 상품 전략가 마이크 맥글로는 지난 7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비트코인은 최근 고위험 자산군에 대한 역풍을 뒤집을 수 있는 와일드 카드로 남아있다. 결국 비트코인은 바닥을 찍고 증시를 뛰어넘는 반등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 5월 비트코인 하락을 예측했던 암호화폐 전문 익명애널리스트 데이브 더 웨이브가 최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지금은 비트코인을 매수할 적기라고 말했다. 그는 자체 개발 BTC 로그 성장 곡선 모델을 첨부하며 최근 장세의 투심은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LGC 모델은 지난 4년간 붕괴되지 않았다. LGC 모델을 토대로 분석하자면 지금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매수 적기라고 설명했다. 반면 51만 5천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암호화폐 유튜버 니콜라스 머튼은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비트코인이 대규모 매도 이벤트를 한 번 더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번 하락장에서 유통량 대비 자산의 순손익을 측정한 비트코인 미실현 순손익이 마이너스 존에 머문 기간은 충분히 길지 않았다. 한 차례 대규모 매도가 지나간 뒤 킹크립토 비트코인은 12,000에서 14,000달러 부근에서 강력한 지지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그는 그동안 비트코인은 긴축과 금리 인상이 단행되는 것이
환경에서 거래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예 미지의 영역에 진입할 수 있다며 민연방 준비제도가 과거처럼 조만간 양적 완화로 되돌아갈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제목 금융연구원 NFT 투자 손실 위험 크고 실제 수익도 기대만큼 크지 않아. 지난해부터 꾸준히 시장의 주목을 받아온 대체불가 토큰 투자가 높은 가격 변동성과 수수료 때문에 실제 수익이 기대만큼 높지 않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 박혜식 선임연구위원은 9일 투자 상품으로서 NFT에 대한 우려 보고서에서 NFT는 게임뿐만 아니라 미술, 음악, 스포츠 등 디지털 콘텐츠 제작이 가능한 분야에서 발행될 수 있어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고가에 거래되는 NFT의 경우 복수의 투자자가 공동으로 자금을 투자해 소유권을 나눠 갖는 형태의 조각 투자가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이 때문에 소득 수준이 낮은 젊은 연령층을 중심으로 관심이 커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체할 수 없다는 NFT의 고유한 특성 때문에 공급이 극히 제한돼 있고 가격이 주로 편향적인 팬덤 수요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가격 변동성은 매우 불안정할 수 있다고 박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그는 NFT 투자는 수익성 못지않게 상당 수준의 손실 위험도 감수해야 하는 위험성 높은 투자로 평가된다며 또 팬덤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급등하고 감소하면 급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했다. 조각 투자가 가능해지면서 가격 급락의 피해를 보게 될 투자자도 다수로 늘어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또 개발자는 신규 NFT를 출시하기 전에 핵심 추종자들을 모집해 다른 투자자보다 낮은 가격으로 우선 구매할 수 있는 혜택을 주는 관행이 있어 기울어진 운동장이 조성돼 있다고도 분석했다. 실제로 NFT 전용 글로벌 플랫폼인 오픈시에 따르면 이런 혜택을 통해 NFT를 사들인 투자자들이 얻은 수익률은 75.7%로 그렇지 않은 투자자의 수익률을 크게 상회했다. 게다가 NFT 경매에 참여할 때 낙찰 여부와 상관없이 참여 1회당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도 수익률을 낮추는 요인이라고 봤다. 박 연구위원은 최근 더 세븐스라는 신규 NFT 발행 사례를 보면 경매 개시 후 불과 1시간 만에 구매에 실패한 횟수는 26,000건을 넘었고 수수료만 $400만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어 NFT 시장은 높은 성장 가능성과 높은 수익성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손실 위험이 크고 특정 집단에게만 유리한 투자 기회가 주어질 뿐만 아니라 높은 수수료로 인해 실제 수익이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제목 머지 임박 이더리움 가격 오를까 내릴까? ETH 업데이트 후 기타 알트코인과 디커플링 전망. 작업증명 방식 채굴에서 지분증명 방식으로 전환하는 머지 업데이트를 앞두고 있는 알트코인 대장 이더리움은 지난 24시간 동안 $1,600 선에서 거래됐다. 9월 9일 오전 9시 33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시가총액 2위 암호화폐 이더리움 시세는 $1,640이다. 이는 24시간 전 대비 0.73% 상승한 수치다. 이더는 지난 24시간 동안 최저 $1,603.06, 최고 $1,655.06 사이에서 거래됐다.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는 7일 보고서를 통해 이더리움이 머지 업데이트 후 다른 암호화폐와 디커플링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체이널리시스는 머지 후 ETH 스테이킹을 통해 투자자들은 연간 10에서 15%의 수익률을 얻게 된다. 기관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게다가 머지 후 에너지 소비량이 감소하면서 ETH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적 암호화폐로 평가될 것이라며 기관 투자자들이 채권이나 원자재 대신 ETH를 채택하면서 다른 암호화폐와의 디커플링이 심화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암호화폐 트레이딩 툴 업체 디센트레이더 설립자이자 비트코인 분석가 필브도 이번 크립토 윈터에서 비트코인이 올해 $10,000까지 낮아질 수 있다면서도 이더리움 머지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낙관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인텔레그래프는 코인게코 보고서를 인용 이더리움 머지에 대한 국가별 관심도를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더리움 머지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국가는 싱가포르로 공동 2위인 스위스 및 캐나다보다 100점 가까이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이밖에 독일, 미국, 네덜란드가 각각 3에서 5위를 차지했다.
코인게코는 이더리움 머지, 이더리움 파우 등 검색어 빈도를 집계한 이를 기반으로 점수를 산출했다. 제목 비트코인 공포, 탐욕 지수 22, 투심 위축세 지소. BTC 바닥은 1만 달러? 출처 알터너티브 코인 리더스.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간밤 뉴욕 증시 상승에도 19,000달러 선에서 불안한 등락을 이어가고 있다. 투자 심리도 여전히 위축되어 있는 모습이다. 9일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알터너티브의 자체 추산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에 따르면 해당 지수는 20일을 기록 극단적 공포 단계가 지속됐다. 해당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의 극단적 공포를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한다. 이날 오전 9시 25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비트코인 시세는 24시간 전 대비 0.04% 상승한 19,370달러를 기록 중이다. 비트코인은 지난 24시간 동안 최저 19,076.71달러, 최고 19,417.35달러 사이에서 거래됐다. 한편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암호화폐 트레이딩 툴 업체 디센트레이더 설립자이자 비트코인 분석가 필브는 이번 크립토 윈터에서 비트코인이 올해 10,000달러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유럽 에너지 위기 심화 및 위험자산 기피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비트코인이 1000일의 약세장을 거친 후 새로운 내러티브가 시작될 것이라고 보면서도 이더리움 머지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낙관적이라고 진단했다. 제목 비트코인, 불안한 19,000달러 선 등락. 전문가들 1만 달러 바닥론 vs 매수 적기 의견.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은 간밤 나스닥 지수 상승의 19,000달러 선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다. 9일 오전 7시 27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비트코인 시세는 24시간 전 대비 0.55% 하락한 19,293달러를 기록 중이다. 비트코인은 지난 24시간 동안 최저 19,076.71달러, 최고 19,417.35달러 사이에서 거래됐다. 현재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약 3,700억 달러 규모이고 도미넌스는 37.7% 수준이다. 투자 심리 위축세도 지속되고 있다. 이날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알터너티브의 자체 추산 공포 탐욕 지수가 전날 대비 4포인트 내린 20을 기록했다. 투심이 위축되면서 극단적 공포 단계가 지속됐다. 해당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의 극단적 공포를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한다. 이날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암호화폐 트레이딩 툴 업체 디센트레이더 설립자이자 비트코인 분석가 필브는 이번 크립토 윈터에서 비트코인이 올해 10,000달러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유럽 에너지 위기 심화 및 위험자산 기피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비트코인이 1000일의 약세장을 거친 후 새로운 내러티브가 시작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데일리오들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비트코인 하락을 예측했던 암호화폐 전문 익명 애널리스트 데이브 더 웨이브가 최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지금은 비트코인을 매수할 적기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그는 자체 개발 BTC 로그 성장 곡선 모델을 첨부하며 최근 장세의 투심은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LGC 모델은 지난 4년간 붕괴되지 않았다. LGC 모델을 토대로 분석하자면 지금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매수 적기라고 설명했다. 지난밤 뉴욕 증시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발언과 유럽중앙은행의 고강도 긴축 행보에도 상승 마감했다. 8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산업 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93.24포인트 오른 31,774.52로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전장 대비 26.31포인트 상승한 4,006.18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70.23포인트 오른 11,862.13으로 장을 마감했다. 파월 의장은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인플레이션이 내려갈 때까지 금리 인상을 지속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파월 의장이 긴축 의지를 다시 강조하면서 시장의 9월 0.75%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은 80% 이상으로 올랐다. 유럽중앙은행은 이날 0.75%포인트라는 자이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해 인플레이션 억제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ECB는 이날 주요 정책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해 지난 7월에 50bp 금리 인상에서 금리 인상 속도를 높였다. 제목 달러 하락 베팅하는 개미들, 섣부른 베팅주의 필요. 달러 초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달러 하락에 베팅하는 개인 투자자가 늘고 있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는 지난 한 달간 코덱스 미국 달러 선물 인버스 2X를 782억 원어치 순매수했다. 코덱스 미국 달러 선물 인버스 2X는 달러 선물 지수의 수익률을 역으로 2배 추종하는 상장지수 펀드로 달러와 가치가 하락하면 수익을 내는 구조다. 마찬가지로 달러 선물 지수 수익률을 마이너스 2배 추종하는 코세프 미국 달러 선물 인버스트 X, 타이거 미국 달러 선물 인버스트 X와 마이너스 1배 추종하는 코덱스 미국 달러 선물 인버스, 코세프 미국 달러 선물 인버스 등도 순매수했다. 이 기간 달러 하락에 베팅하는 이들 5개 ETF에 몰린 개인 투자자 자금만 975억 원에 이른다. 이들 ETF의 연초 이후 개인 순매수 금액의 절반 이상이 지난 한 달간 사들인 것이다.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지난 7일 13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1380원을 돌파했다. 환율은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7일까지 6거래일 연속 연고점을 경신했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는 지난 7일 110.691선까지 치솟아 2002년 6월 18일 이후 20여 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이에 달러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 ETF의 현재까지 수익률은 마이너스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달러 가치를 거꾸로 2배 추종하는 ETF는 지난 한 달간 11%대 떨어지며 곰두박질 쳤다. 일각에서는 당분간 환율 상승 흐름이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 만큼 섣부른 하락 베팅에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정훈 하나은행 연구원은 8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의 하락세가 예상보다 완만하고 기대 인플레이션도 크게 낮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 원달러 환율의 1450원 가능성도 열어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목 ECB 자이언트 스텝 단행, 라가르드 내년 경기 침체, 몇 차례 기준금리 더욱 인상. 유럽중앙은행이 8일 기준금리를 0.5%에서 1.25%로 0.75%포인트 깜짝 인상했다. 지난 7월 11년 만에 빅스텝으로 기준금리를 처음 인상하며 금리 정상화를 향한 여정을 시작한 이후 이번 달에는 2002년 유로화 도인 이후 사상 첫 자이언트 스텝으로 물가 대응 속도를 높였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 급등으로 유로존의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9%를 넘어서면서 ECB의 결단을 불러왔다. ECB는 이날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1.25%로 수신금리와 한계대출금리 역시 각각 0.75%와 1.5%로 0.75%씩 올리기로 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오늘 실제로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올리기로 결정했다면서 물가 상승률이 중기 목표치인 2%로 복귀하기에는 기준금리 수준이 한참 떨어져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 유로존 경제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따르면 러시아가 유로존의 가스 공급을 완전히 중단할 경우 역성장의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러시아 국영가스 회사 가스프롬은 이미 지난 2일 발트해 해저를 통해 독일 등 유럽으로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가장 중요한 가스관인 노르트스트림 1 가스관을 통한 가스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 ECB는 이날 통화정책 방향에서 이번 주요한 진전은 현재 크게 완화적인 정책금리 수준을 물가 상승률이 중기 목표치인 2% 수준으로 때맞춰 복귀하도록 하기 위한 전환의 초기 단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은 수준에 머물고 예상보다 긴 기간 목표치인 2%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 데 따른 결정으로 앞으로도 추가적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로존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9.1% 뛰어 1997년 관련 통계 집계 개시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프랑스나 독일 등은 6에서 8% 상승하는 데 그쳤지만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등 발트 3국에서는 20% 넘게 치솟았다. 제목 파월, 석 달 연속 자이언트 스텝의 무게, 물가 잡기 강력행동 지속.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8일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강력하고
즉각적인 행동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큰 폭의 금리 인상을 포함한 매파 정책 기조를 재확인했다. 파월 의장은 워싱턴 DC에서 열린 카토 연구소 주최 통화 정책 컨퍼런스에서 우리가 하는 일을 단도직입적으로 강력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나와 우리의 생각이라며 우리는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이 일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월 의장은 지난달 26일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 주최로 열린 연류의 경제정책 심포지엄에서도 또 한 번 이례적으로 큰 폭의 금리 인상이 적절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며 금리에 대한 강경 입장을 확인한 바 있다. 앞서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최근 두 차례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한 번에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연속적으로 결정한 바 있다. 이후 미국의 물가 상승률을 포함해 각종 지표가 일부 둔화하는 움직임을 보이며 시장을 중심으로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이딴 매파 발언을 내놓으며 시장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은 상황이다. 파월 의장은 이날 컨퍼런스에서 1970년대 인플레이션 상황 및 80년대 초반 이어진 강력한 대책을 언급하며 가계와 기업의 인플레이션 예상 심리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공중이 높은 인플레이션을 규칙으로 인지하고 지속되기를 바라게 된다면 물가 잡기는 한층 어려워진다며 물가가 목표치 이상으로 오래 머물수록 대중이 이를 규칙으로 받아들일 위험이 커지고 이는 물가 잡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한층 올릴 뿐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를 묶어두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시간은 흐르고 있다며 9월 FOMC에서도 자이언트 스텝을 이어갈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노동시장 수요는 여전히 매우 강고하며 취업률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우리가 할 일은 이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파월 의장은 정책 개입을 통해 성장을 둔화시켜 노동시장이 균형을 잡기를 희망한다며 이것이 임금 수준을 낮춰 2%대 물가 상승률에 이르도록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FOMC는 오는 20일부터 이틀간 정례회의를 열고 금리 인상 여부를 논의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와 관련해 연준 인사들의 발언은 9월에도 0.75%포인트의 금리 인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예측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목 반발 매수세의 상승. 국제 유가는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로 상승했다. 8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0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장보다 1.60달러 상승한 배럴당 83.54달러의 거래를 마쳤다. 유가는 전날 1월 이후 최저치로 마감하고 지난주에만 6% 이상 떨어지는 등 최근 들어 하락 압력을 받아왔다. 산유국들의 감산 노력에도 세계 경기 둔화 우려가 심화하면서 원유 수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 캐나다 등이 고강도 긴축에 나서면서 경기 침체 우려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은 이날 주요 정책 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하는 고강도 긴축에 나섰다. 이 시비는 유럽의 에너지 위기로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도 향후 몇 개월간 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것으로 예상했다. 세븐스 리포트 리서치의 타일러 리치 공동 편집자는 마켓워치의 전날 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해 수개월 내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가격이 단기적인 과매도 상태에 들어섰다고 말했다.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는 예상보다 크게 늘었다. 이는 원유 수요가 과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미국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지난 2일로 끝난 한 주간 원유 재고는 전주 대비 884만 5천 배럴 늘어난 4억 2,719만 천 배럴로 집계됐다. 이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30만 배럴 증가보다 더 많았다. 휘발유 재고는 33만 3천 배럴 늘어났고 정제유 재고는 9만 5천 배럴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휘발유 재고는 140만 배럴 감소하고 정제유 재고는 20만 배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주 미국의 정유 살기 가동률은 90.0%로 직전주의 92.7%에서 하락했다. 월가 전문가들은 92.4%로 예상했다. 제목 CME 패드와치 9월 기준금리 75bp 인상 가능성 86.0% 달해 50bp 확률은 14.0% 그쳐. 9월 8일 시카고 상품거래소 그룹의 패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50분 현재 민연방 준비제도가 9월 20에서 21일 열리는 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할 확률은 14.0%로 전날의 23.0%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반면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은
86.0%로 전날의 77.0%보다 크게 높아졌다. 100bp 인상 가능성은 0%로 점쳐지고 있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2.25에서 2.50% 수준이다. 이날 파월 의장은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인플레이션이 내려갈 때까지 금리 인상을 지속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파월 의장이 긴축 의지를 다시 강조하면서 시장의 9월 0.75%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은 80% 이상으로 올랐다. 출처 크미 페더 취코일 리더스